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은퇴, 노후 준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편안한 노후 아니면 불안한 미래.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몇 살까지 일할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무려 72세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노후가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뉴스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고작 이 정도야? 네,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예상 밖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은퇴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년을 맞이해서 은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연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에 50명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분들도 연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열심히 국민연금을 젊어서부터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달 월 400만 원을 붓는다 해도 은퇴 후에는 한 1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후는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3.5년, 기대 수명이 83.5년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높죠. 굉장히 기대 수명이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갈 거예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금 지수는요,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생활비 충당 방법을 봤는데요, 꽤 놀랐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60세 이상 연령층이 생활비 해결 방법 1위 무엇일까요? 1번 연금, 2번 예금 적금, 3번 부동산 임대, 4번 근로 사업소득. 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부분 은퇴 후에도 노동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율이요, 얼마나 될까요? 무려 43.9%가 은퇴 후에도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은퇴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빙산이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면으로 보이는 약 10% 정도만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90%의 분들은요, 고분분투하면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60세 이상 연령층의 생활비 충당 방법으로 가장 큰 게 노동이에요. 자, 이렇게 노동,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재산소득, 예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노후 생활을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 22%. 이분도 풍족한 거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된 거,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무려 44%. 외부 도움이 없이는 아예 생활이 불가능한 분도 무려 24%나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60세 이상인 분들 중 68%, 즉 10명 중에 7명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전 세계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있죠? 제일 높죠? 빈곤율이 약 42%입니다. 어느 나라죠? 네, 코리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OECD 평균 빈곤율보다 15% 정도 되죠? 거의 3배 이상 빈곤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연금 제도는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100세로 가고 있는데 실제 은퇴 나이는 50살 정도. 그러면 시은의 은퇴에서 거의 30년,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노후에 생활비 매달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노후 생활비 매달 얼마나 필요할까? 부부 같은 경우는 적정 생활비가 277만 원, 개인 같은 경우는 177만 원. 네, 이 정도를 매달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 가용 금액과의 격차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들이 실제로
노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지금 생활비는 거의 27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한 7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연금 의존도와 불충분성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아예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받는다고 해도 그 중에 64% 이상이요, 월 5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재취업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는데 그런 일자리마저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60을 다가오는 40대, 50대 분들 어떻게 노후 준비하고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자, 40대 86.6%, 또 50대 83.1%는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 괜찮을까요? 자, 40대 60%, 50대 65%가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도 60살이 넘어서는 소득이 끊기고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죠. 네, 지금 40대, 50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완벽한 해법은 될 수 없지만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각화된 연금 전략 수립입니다. 국민연금, 이게 의존도가 큰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뒤로 밀리면 수령액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50대 은퇴해도 60대까지는 일을 해서 수령액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0, 50대 분들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재테크 공부입니다. 재테크 공부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렇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게 가능하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또 어려워서 지루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요 2번을 내가 40대, 50대 때 충분히 하시면 60대 이후에 노후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재테크 공부 하시고 또 실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근데 이 재테크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요, 평생 교육 및 새로운 기술 습득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70대 넘어서 아직도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로 일할까요? 네, 자신의 경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거를 하거나 강사로 컨설턴트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직장 다니시면서 1년, 2년, 3년 준비해 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부 정책 그리고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정보가 없다 보니 이걸 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또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찾으셔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 금융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대안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제가 보기엔요, 다운사이즈입니다. 다운사이즈. 자,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자녀들 다 독립하고 나면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이때 내가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관리비, 또 재산세, 기회비용을 통해서 비용은 줄이고 또 소득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로 이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비, 또 세금, 기회비용으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볼게요. 하실 수 있죠? 네, 애들 다 출가하면 두 분이 살기는 30평 커요. 20평대로 이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물론 서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지만 30평대가 13억이라고 한다면 20평대는 한 9억 정도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요, 4억 정도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1,600만 원. 매년 1,600만 원의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집을 줄였을 뿐인데. 자, 그리고 우리가 주거비 개념을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월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13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월세가 한 400 정도라고 하면 20평대는 한 250 정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매달 내가 절감할 수 있는 월세액은 150만 원이죠.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관리비 차이도 분명히 있죠. 관리비도 30평대는 약 30만 원,
20평대는 약 20만 원. 매달 10만 원 차이가 나죠.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세금 문제 말씀 안 드렸지만 30평대하고 20평대 재산세 차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거비를 낮추게 되면 연간 절감액이 2천만 원 내외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다운사이징. 자, 이 부분 부부가 함께 의논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은퇴의 현실 그리고 노후 준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미리 착실하게 준비한다면요,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또 의견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이걸 제가 잘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책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